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정신간호는 쉽다, 어렵다? 쉽다. 제 말이 좀 천천히 나오는 거 보니까 쉽다. 그쵸? 네, 맞아요. 8과목 중에 제일 쉬운 게 정신간호.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신간호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쵸? 게다가 정신간호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 나중에 임상 가서 정신 쪽으로 갈래요? 이런 분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겁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국시랑 상관없이 겁을 드릴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정신과 실습 가셨을 거예요. 네, 정신과 실습 가셨는데 환자랑 굉장히 말이 잘 통했어요.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환자랑 말이 되게 잘 통했어요. 이 사람 왜 정신과 왔지? 나랑 말이 잘 통하는데 딱 알고 봤더니 내가 이상한 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랑 필이 통한다?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 4년 선배가 있었는데 엄청 착하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착해서 누가 가다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 어머 너 손 아프겠다 내 머리가 돌이거든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약간 착하신 분이셨는데 정신과 환자랑 필이 통한대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정신과 가셨고 지금은 정신과 옷을 입고 계십니다. 환자복을 입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의료인이 정신질환자를 얻게 되잖아요.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담할 때 정답을 얘기를 하지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환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신과 환자랑 필이 통한다면 이쪽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되게 좋아하고 정신과 실습도 엄청 많이 했고 정신 쪽에 자격증도 있지만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환자가 될까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간호학 공부할 때 되게 재밌다, 안 있다? 재밌다. 제가 임상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 얘기하고 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책은 483쪽이고요. 자, 맨 꼭대기에 출제 빈도가 있을 겁니다. 오늘 들어갈 건데 인간의 이해,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가 방어기제만 3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어기제는 꼭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포함해서 뭐 인간 발달 이런 되게 어려운 거 뭐예요? 에릭슨의 그 밑에 표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근데 이거는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 아동간호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동간호학에서 외웠어요. 그러면 또 맞춰주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반반. 하여튼 인간의 이해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현병.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는 좀 깊게 들어갑시다. 왜냐면 조현병 환자는 우리나라에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슬쩍 모르고 지나갈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임상에서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환자의 보호자인데 약간 조현병 환자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금방금방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6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기분장애예요. 말 그대로 우울장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뭐 공부하다가 우울하기 이게 병인가? 이럴 정도로 우울해요. 이런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예요. 자,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장애. 뭐 연예인들 때문에 조금 유명해지긴 했는데 요즘은 너나 나나 할 곳이 공황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불안장애가 한 5문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위로 올라가시면 지역사회 정신간호. 네,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거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거 워낙 우리 눈 감고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한 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정신간호 모델, 그래서 요걸 조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모델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나오는 게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지행동요법하고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요 2개만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2개만 빼면 다 그냥 틀려버리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이건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치료적인 인간관계, 페플라우.
그죠? 단계가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 매번 나오거든. 단골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사소통이 있는데, 의사소통에는 치료적 의사소통, 비치료적 의사소통. 근데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소통. 그래서 정신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물론 현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 못 할 겁니다. 열이 받아서. 그죠?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한 문제 또는 많이 나면 두 문제인데, 웬만하면 맞아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인격장애, 정신성장애, 물질관련장애, 식사장애 등등등 나오는데, 어떤 때는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 어떤 때 많이는 2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이쪽에서는 그렇게 웬만하면 틀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감으로라도 좀 잡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약물이에요. 근데 약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시면 35개 중에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약물은 틀려버리자라는 주의인데, 저는 약을 딱 2개만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 2개만 알려줘도 웬만하면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좀 포기하자라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인지반응과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선망. 그래서 치매하고 선망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임상 가서도 이걸 좀 구분하시는 게 좋아. 이분이 치매인가? 이분이 선망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구분해 주셔야 임상에서 잘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고요. 자, 이제부터 좀 들어갈게요. 자, 인간의 이해. 자, 이 중에서 에릭슨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슨은 아동간호학에서도 배우시지 않으세요? 배우시죠? 그래도 거기 교수님이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거 외운 걸 퉁칠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0에서 1세 신뢰성 대 불신감. 1권은 볼게요. 자, 1세에서 3세 자율성 대 수치심, 의심. 그 다음에 후기 아동이 3세에서 6세면 주도성 대 죄책감. 자, 우리 쪽의 시험 문제는 학령기가 나왔습니다. 학령기, 근면성 대 열등감. 그 다음에 12, 18세 청소년기, 정체감 대 역할 혼돈. 그 다음에 이제 45도 여러분 나이 될 거예요. 친밀감 대 고립감. 그죠? 자, 뒤로 가시면 중년기, 생산성 대 자기 침체. 그 다음에 65세 이후 노년기 때는 통합감 대 절망감. 네, 그래서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외우면 일석이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서 설리반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이분이 의사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임상에 가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사이가 나쁘다 좋다. 반반.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경우는 약간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 되게 좋아요. 근데 요 설리반이라는 사람하고 페플라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거든요. 둘이 되게 친했었어요. 그래서 친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친한 건 아니고 연구를 같이 할 만큼 친했습니다. 그래서 설리반도 연구를 해서 대인관계를 했고, 페플라우는 치료적 인간관계, 그 단계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연구해서 각각 나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둘이, 근데 설리반은 우리 쪽에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페플라우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페플라우는 이따 볼 거고요. 설리반은 쭉 보고, 그렇구나. 그럼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자, 프로이드는 정신성적으로 접근을 좀 해들어갔고, 0세에서 15세는 구강기. 그러니까 구강기에 쾌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면 빠는데 쾌감을 느끼는데, 솔직히 구강기도 약간 2개로 나누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빠는 거에 쾌감을 느끼고, 두 번째 대한 후반기로 가면은 깨무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빨다가 나중에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게 구강기. 그 다음에 15세가 아니라 1.5세예요. 그렇죠? 자, 1.5세에서 3세가 이제 학문기, 제끼는데 쾌감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바닷가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바다를 보니까 되게 좋았나 봐요. 우와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바닷가 앞에 딱 서는데 갑자기 기저귀 밑에 뭐가 나와요. 대변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쾌감을 느끼는 거죠. 바다를 보면서. 하여튼 이걸 우리 학문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남근기, 3세에서 6세입니다. 남근기, 요게 이제 자기의 성기에 이제
약간 그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성을 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떠냐면, 일단 팬티를 벗어. 남자애들 같으면 팬티를 벗고 입을 뒤집어 쓰고, 거기 이불에 그 까슬까슬한 느낌을 성기에다 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는 이상한 애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성적 쾌감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난근기. 난근기에는 우리 동성 부모와 동일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것도 우리 확인할 겁니다. 아주 이거 난근기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그 다음에 7세에서 12세가 이제 쾌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복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요때 아이들이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윤리적일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항상 그 신호등도 꼭 파란 불일 때만 건너가고, 신호등 파란 불일 때 꼭 손 들고 건너가고, 나름대로 평생 살면서 가장 윤리적일 때가 있었어. 그게 4학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2세. 요게 잠복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세 이후가 이제 성기기.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결국 프로이드는 2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었다. 난근기도 나오고 성기기, 사춘기도 나왔다. 자, 피아제 있는데 우리 그냥 포기할 건데 줄만 칠게요.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그 다음에 7에서 12세가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12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 문제 풀 때는 한번 다시 보면서 좀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콜베르그는 이제 도덕적 접근을 좀 했었고, 전인습적 수준, 그 다음에 인습적 수준, 그 다음에 후인습적 수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말러. 자, 말러는 거기 보시면 자폐기. 근데 이때 자폐기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 자폐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1에서 5개월이 공생기입니다. 누구랑 공생기냐면 엄마랑 같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공생기라고 하는 거고, 5개월부터 엄마랑 나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분리 개별하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정말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외우실 건 에릭슨하고 프로이드. 요것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제 방어 기제로 들어갈 건데요. 방어 기제가 진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적 투자를 하다가 맨 처음에는 재밌어서 제가 시간적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약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시간적 투자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단 포기하기 전까지만 좀 가도록 할게요. 일단 방어 기제는 저 방가로 1번 보세요. 사람이 불안해. 뭔가가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할 때 2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어. 그럼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게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방어기제를 좀 구분해 봤는데 이걸 외우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일단 박스 안으로 들어가시면 자기애성 방어, 그 다음에 미성숙 방어, 신경측적 방어, 성숙된 방어 등등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몇 개만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주로 나왔던 게 투사거든요. 투사. 자, 투사 보이시죠? 가장 원시적인 게 투사. 이게 자기애성 방어야. 아, 결국 투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미성숙 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 2번째 전환, 신체화, 눈에 보이시나요? 특히 우리 간호사들한테만 하는 게 전환인 건 아시죠? 전환이 뭐예요? 나는 뇌가 임상에 맞아. 나 임상에 되게 재밌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마비가 됐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어. 그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랬었어요. 임상에 갔는데 6개월 만에 다리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비가 된 거 아니라 갑자기 다리 쪽에 하체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일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기 임상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6개월 전쯤 돼서 그 다음에 아침 딱 일어났는데 발가락조차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겁나서 검사해봤더니 검사 결과 다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고 일주일 만에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네, 뭐예요? 전환이에요, 전환. 그렇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본인은 정말 아니래. 그러니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그렇죠?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미성숙 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경증적 방어에서는 뭐 여기 보시면 억압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억압. 그 다음에 해리.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국시 때는 해리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해리가 거의 안 나와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격리, 뭐 억압 격리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숙된 방어가 옆으로 쭉 가시면 예, 유머, 승하.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이 성숙된 방어구나. 그냥 가볍게 훑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단어에서부터 유출을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부정, 아, 이게 뭐더라, 투사, 이게 뭐더라. 그래서 단어서부터 이렇게 딱 예, 유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부정. 그러니까 부정은 부정하는 건가 봐. 자, 의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을 회피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에이, 내가 암이라고? 뭔 소리야? 이러면서 부정하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요? 다른 병원에 가는 거죠. 말 그대로 병원 쇼핑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투사입니다. 자, 투사는 개인이 원하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자, 불쾌한 감정이에요. 결국 투사는 약간 성질이 나 있어. 성질은 아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이거는 내 탓 아니지, 누구 탓이지, 남 탓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중간고사를 망쳤어요. 그럼 누구 탓해요? 교수님. 그치, 교수님 왜 그따위로 문제를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투사입니다. 그렇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성적이 말도 안 돼? 교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죠. 이게 투사입니다. 자, 퇴행 뭔지 아시죠? 자, 퇴행 같은 경우는 자, 뭐예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멀쩡히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엄마한테 밥 먹여달라고 하고, 근데 젖병에다 뭐 분유 달라고 하고, 이게 퇴행 쪽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퇴행 많이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요? 남자친구한테 채웠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엄청 울죠. 이불을 푹 뒤집어 쓰는 거 뭐예요? 엄마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예 태아 쪽으로 간다. 이게 이제 퇴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하 아실 거예요. 의식적으로 허용하기 힘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충동을 자, 수용 가능한 활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를 우리 승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승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잘 몰라요? 아,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 자, 그럼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이걸 영어로 얘기하니까 아시더라고요. acting out. 혹시 정신과 환자들이 acting out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실습하면서?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막 흥분하면서 유리창문을 부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로 acting out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충동이 즉시 만족되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창을 부순다거나,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자기 팔을 부러뜨리기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행동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가 있습니다. 밑에 해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 주셔야 돼. 자, 첫 번째입니다.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진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하러 가는 거 뭐예요? 부정.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나오죠? 자, 시험 점수가 나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점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수가 이상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라고 투덜대. 뭐예요? 투사입니다. 요게 나중에 합리화하고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소변 가리기 훈련이 다 끝난 어린이에게 동생이 태어났어요. 다시 바지에 오줌을 싸는 현상. 퇴행. 이게 애완견한테도 일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애완견을 막 키우다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아기한테 관심이 있으면 애완견이 멀쩡히 잘 소변을 가리던 애가 아무데나 오줌을 싼다면서요. 하여튼 애완견도 이런 퇴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입니다. 중년기의 여성이 그가 갈망하는 사람을 방향을 바꿔서 애완동물을 즐겁게 해주는 거. 아, 이게 승하예요. 이런 게 승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가 갈망하는 사람,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아. 그 갈망하는 사람이 뭘까? 누굴까? 하여튼, 근데 이게 그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행동인 애완동물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걸 승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신과 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들의 모습, 이게 행동하. 그렇죠? 여기까지는 헷갈리는 거 없고, 이 중에서 투사가 시험 문제 좀 나왔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하고 7번을 좀 볼 건데, 6번은 억압이고,
그 다음에 7번은 억제입니다.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건데 특히 억제 쪽이 시험 문제 나왔을 겁니다. 자, 억압은 위협적인 충동이나 생각을 의식 바깥으로 밀어내는 건데 무의식적인 겁니다. 자, 무의식적이라는 거는 자동적인 방어 기제라는 거죠. 이게 억압입니다. 자, 근데 억제는 똑같아. 어떤 불유쾌하고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의식적으로, 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전의식계로 추방하는 거야. 아, 둘의 차이는 억제가 의식적인 겁니다. 억압은 무의식적. 어떻게 외울까요? 억제 의식, 억압 무의식. 이거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외우실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맞아요. 억압은 무의식. 억제는 의식. 어떻게 외우세요? 이응, 억압, 이응, 무의식. 헷갈리는데? 암기 팁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억압적으로 외우실래요? 억제적으로 외우실래요? 하여튼 억압은 무의식입니다. 자,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자, 합리화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그럴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유나 설명으로 행동이나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어제. 이게 합리화인데, 자, 합리화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신포도 얘기하세요. 자, 포도가 있는데 이제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막 공중을 뛰었는데 못 따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우가 가면서 저 포도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요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리화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인사과장이 평상시에 나를 미워했어. 나도 미워하는 사람 나 같아서 떨어졌을 거야. 그냥 잘 됐다. 그냥 떨어진 김에 그냥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합리화야. 투사하고 다릅니다. 투사는 약간 내가 흥분돼 있고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고 합리화는 자기 스스로 그냥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만족해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합리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자주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지화. 자, 주지화는 지식화, 지능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이 정서나 감정을 지적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서적 불편을 제거하려는 기제를 주지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밑에 그 퀴즈를 보면서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대리 형성이요. 대리 형성은 대리 형성이야. 이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자, 욕구 불만으로 생긴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원래 대상과 비슷하게 동시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다른 대상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른 대상을 찾아내서 그냥 대신 사용하는 거. 이걸 대리 형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퀴즈. 자, 한밤중에 공동묘지 지나갈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그 무서운 걸 없애기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의도적이야, 무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이에요, 의식적이에요? 의식적인 거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요게 억제죠. 억제. 여러분들 혹시 그거 하세요? 요새는? 그 해부학 시간 있어요? 해부학 시간에 첫 번째, 저는 지금도 첫 번째 해부학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딱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있는데,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게 시신이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좁은 거 아세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여기 시신이 있고,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어갖고, 되게 좁아,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좁고, 냄새도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썩지 말라고 방비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냄새도 엄청난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바로 그 시신이 있는데, 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무서운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 부위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폐에 대해서 뭔가 해부하느라고 그쪽만 계속해서 보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요. 그렇죠? 그쪽만 집중 일부러 무서우니까. 근데 누가 자꾸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보는데 자꾸 딱 보는데 뒷사람 그 시신의 발이에요. 그 발이 이렇게 꺾다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왁 소리 지르고 다들 소리 질러갖고 다 도망가고 난리가 쳤거든요. 그래서 엄청 혼났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무서우니까 무의식적으로 고기만 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자극에도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자, B 학점의 시험 결과를 바꿔서 교수님을 탓한 게 아니네.
건강하고 B학점을 받는 것이 A학점을 받고 일찍 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합리화예요. 이게 합리화. 그렇죠? 예, 본인이 나름대로 변명을 한 겁니다. 8번째예요. 가족의 죽음을 당해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참으면서 침착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장례 절차를 따르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주지화, 지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가 났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 슬퍼요. 근데 이거를 억누른다기보다 이건 일부러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장례식에 온 사람들한테 아주 예를 갖추면서 그 다음에 눈물 별로 안 흘리면서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주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화.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상실했대. 이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억압입니다. 억압. 네, 그래서 대부분 학교 다녔을 때 왕따 당했던 친구들이 나 그런 적 없는데? 너 그때 그랬었으면 난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진짜로 억압. 네, 억압이. 이건 진짜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째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여아가 엄마 대신에 이모를 따르는 현상. 꿩 대신 닭, 요게 대리형성. 그죠? 이게 헷갈립니다. 아까 투사하고 합리화. 그 다음에 억제와 억압. 네, 그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 해리입니다. 자, 해리는, 자, 완전히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서 갈등을 분리시키고 떼어낸다. 라고 보는 거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목류병 운전 아시죠? 밤에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고 난리 나는 거. 요거 우리 해리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따가 퀴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을 묶어두세요. 12, 13, 14번을 묶어서 함입, 그 다음에 합일화, 동일시.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일단 동일시부터 볼까요? 자, 동일시는 다른 사람의 바람직한 속성이나 태도, 행동을 들여와서 자신의 성격의 일부로 삼게 되는 기제. 동일시가 뭔지는 아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선생님이 있어. 그럼 그 선생님이랑 거의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걸 동일시라고 표현하는데, 자, 함입이 있습니다. 함입. 자, 함입은 넓은 의미로 볼 때 동일시야. 그런데 요거는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그 두 번째 줄 보실래요? 영아가 자기와 자기 아닌 것 정도를 구별하는 시기에 발생해. 그러면 영아가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한 시기는 요게 합이랍니다. 그러면 자기하고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기가 애기죠, 애기. 그렇죠? 신생아 때. 그럼 신생아 때 엄마가 깎고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애기는 자기가 웃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요거를 우리 합이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 이거는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하고 남이 아닌 걸 구분하는 시기야. 이제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완전 자기를 그냥, 이렇게 거기 보시면, 사고를 당해서 자신에게 융합한 것으로 합이라보다 더 후에 나타나는 거를 함입이라고 표현해요. 함입. 이것도 이따가 퀴즈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합이라 같은 경우는 아기한테 일어난 현상이고 요거는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럼 이걸 함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격리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영상 찍을 때 물을 잘 안 먹는데 예전에 영상 찍을 때 동영상에서 거기 동영상 듣는 친구가 물 좀 그만 드세요. 그 제가 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 격리 볼게요. 격리. 자, 과거나 현재 경험에 있어서 실제 사실은 의식에 남아 있으면서 그 사실과 관련된 고통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 사건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괴로운 감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격리라고 표현해요. 혹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죠? 근데 뭐 남자친구한테 정말 비참하게 차였다. 근데 이걸 나중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어떤 남자한테 되게 비참하게 차였다?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정은 없어진 채로. 이걸 우리 격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 억압은 완전히 무의식이야. 근데 격리는 그 감정만 없어지는 거야. 감정만. 그 사실은 기억을 하고. 그렇죠? 자, 퀴즈 들어갑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웃으면 자기가 웃는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아는 상태. 뭘까요?
합이라. 12번째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뒤 홀로 된 가부가 남편이 현실에 있는 것을 여기면서 매사에 꼭 처신해. 그래서 밥도 꼭 남편 밥도 같이 짓고, 그렇죠? 그리고 밥상 젓가락도 같이 놓고 항상 남편 옷도 버리지 않고,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함입.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보면 항상 남편과 같이 어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함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번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 이게 동일시. 동일시. 그 다음에 14번째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해리. 그 다음에 15번째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세상에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감정을 섞이지 않고 사실만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 격리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격리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이런 현상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16번째, 자, 반동 형성이에요. 자, 수용할 수 없는 감정이 억압되고 있는 동안에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 보시면 반대되는 감정, 태도나 행동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미운데 좋아하는 것처럼 바꾸는 거야. 그렇죠? 이걸 우리 반동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약간 과장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전치입니다. 자, 전치는 자, 개인이 어떤 적개감, 불안을 느껴. 근데 요게 조금 옆으로 쭉 가시면 덜 위협적이고 더 받아들이기 쉬운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기제. 이게 전치입니다. 요것도 이해를 못하시면 이따가 퀴즈를 볼게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취소가 나왔었는데, 자, 취소는 자기의 행동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뭐였었는데 별로 안 좋은 행동이었어. 근데 요게 자기가 이거 내가 자기도 알아. 자기가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대상에 대해 품고 있던 자기의 성적 적대적인 욕구로 인해 상대방이 입었다고 상상하는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거예요. 내가 이제 술을 먹고 와서 자기 와이프를 술김에 때린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그걸 알았어. 내가 자기가 이제 술 먹고 나서 때렸다는 걸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꽃다발을 선물하는 거죠. 이걸 우리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징합니다. 자, 상징화 같은 경우는 태극기죠. 우리 태극기 있으면 태극기 앞에서 뭐 함부로 행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약간 이렇게 뭐 자세도 좀 하고 이런 걸 우리 상징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전환하고 신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헷갈렸었는데, 전환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옆으로 쭉 가시면 신체의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계의 증상을 표출하는 거야. 감각기관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갑자기. 그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 수의근계, 다리가 마비되는 거지. 그래서 자, 전환신경증과 관련되는 게 전환이에요. 그래서 불안하면 그런 친구도 저는 봤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이북에서 내려오면은 대학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느 대학 갈래? 그럼 저 서울대 갈래? 그럼 가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대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워낙 실력들이 빵빵하니까. 그리고 교재값도 다 주고요. 혹시 학원 다닌다면 학원비도 다 주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그 강의하는 데에서 왔는데 사투리가 확실히 이북 사투리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뭐 음료수도 먹고 뭐 막 떠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떠들어도 졸려도 그냥 그게 제 강의 막 워낙 진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책상을 탁 치고 딱 일어나더니 자기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졸고 떠들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쟤는 때는 이때다 자아 비판 하라고 빨리 그래서 했었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딱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자꾸 머리를 긁적긁적거리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시험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백지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아니에요. 글씨가 있어요. 근데 눈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시험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걸 우리는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아예 보이지 않게 된다거나 귀가 안 들린다거나 또는 아까 다리가 마비된다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신체화가 있습니다. 자, 신체화는 감각계와 수의근계를 제외하냐, 요거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편두통입니다. 또는 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돈이 땅을 샀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배가 아프거나 편두통을 느끼는 걸 신체화라고 표현하는 거고, 전화는 감각기관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전환, 신체화. 그러면 이타주의 같은 경우는 반동 형성의 하나로,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데 좋다라고 표현하는 반동 형성의 하나로 자기 본능의 만족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건설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 아무거나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굉장히 해주는 걸 우리 이타주의. 우리가 보면 되게 훌륭하다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이런 현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퀴즈 들어갈게요. 자, 노인이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하지 기능을 상실했대요. 뭘까요? 이게 전환이에요. 전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상에 가시면 이거 굉장히 제가 알기로 꼭 한 명, 두 명을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근데 미운 자식에서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자식인데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지만 그냥 좋다고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반동 형성이에요. 반동 형성.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반동 형성. 자, 다른 사람을 건설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대리만족을 하는 거. 아까 뭐 있었어요? 이타주의.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19번째, 강박 충동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반복해서 손을 씻거나 청소하거나 확인하거나, 이거 아시죠? 강박 충동장애 계속 손 씻는 거 뭐예요? 이건 지금 하셔야 돼.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계속 손 씻어. 손에 밖에 손잡이 하나 잡고 거기 여기에 균이 묻는 것 같아. 계속 손 씻는 거죠. 요게 취소입니다. 취소. 요건 요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 취소. 자, 그러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신체화. 자,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겨요.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겁니다. 이게 전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야단 맞고 엄마한테 괜히 화를 내는 거죠. 그렇지? 이걸 우리 전치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22번째. 자, 정신증 환자는 종종 붉은색은 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붉은색만 보면 공포스러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상징화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화. 자, 이 중에서 좀 기억하실 거. 전환, 신체화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전치도 좀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소도 구분해 주셔야 돼. 강박충동장애, 취소,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외우면 좋은데, 외우기 힘들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외우면 좋더라고요. 질환별로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보시면 우울장애는 함입이에요. 아까 함입이 뭐였는지 아시죠? 함입.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함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편집중이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함입하고 투사의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함입은 뭐냐면 내 탓이야, 내 탓. 그리고 투사는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래서 편집증이 있는 사람은 투사를 잘합니다. 혹시 편집증이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건 알고 계세요? 굉장히 사람이 흥분해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편집증적인 성격. 이걸 우리 투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거고, 우울증적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무드가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거 함입이에요. 자기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황장애는 억압이에요. 혹시 억압이 아까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이지 않았어요? 네, 공황장애는 무의식입니다. 억압인데 억압. 자, 신체화 장애는 신체화 장애라고 나중에 배우실 건데, 전환, 억압, 투사. 여기부터 또 외우기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강박 충동 장애, 격리, 취소 나오잖아. 손 자꾸 닦는 거. 취소입니다. 취소. 반동요성 고립인데, 하여튼 여기서 하나씩만이라도 외우시는 게 좋아. 일단 우울장애 함입은 무조건 외우시고요. 편집증, 투사, 공황장애, 억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신체화 장애가 전환이에요. 전환. 신체화 장애 아까 마비, 전환입니다. 벌써 헷갈리시나요? 그 다음에 강박 충동장애, 취소. 손 닦는 것이 취소입니다. 그죠? 네, 공포장애가 전치. 그리고 상징화.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외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암기 팁은 솔직히 못 드려요. 이거 정리하는 데가 좀 힘들어갖고, 암기 팁은 좀 못 드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암기 팁이 있으면, 앞자 맡아서 우함. 근데 이게 외우기 더 힘들어. 우함, 이런 거. 편투, 이런 거 더 힘들어서
제가 암기 팁은 없고, 하여튼 요거 나중에라도 한번 제가 암기 팁 만드는 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부 쪽으로 갈게요. 자, 해부 쪽으로 가시면 저보다 좀 많이 알지 않을까? 자, 일단 신경계입니다. 이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선택하세요. 네, 제가 할 건지 말 건지는. 일단 중추신경계에 대뇌가 있어요. 자, 대뇌는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는 거 아실 거고, 요 사이를 연결한 게 뇌량인 건 아실 거예요. 뇌량.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뇌량, 그 박스 안에 있을 거예요. 뇌량은 나이가 들수록 양가 세포의 질이 떨어져서 노인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게 뇌량이야. 그러니까 우방구, 좌방구를 연결하는 게 뇌량인데 이 뇌량이 점점 줄어들면 이게 노인성 질환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전두엽 앞쪽에 있는 건 아시죠? 예, 전두엽 하면 이거 이성적인 건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 교수님이 굉장히 그 옷도 깔끔하게 입으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와, 여성스럽다. 그리고 항상 치마도 무릎 라인만 입으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와, 그냥 그 전통적인 여성입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욕을 하는 거예요. 쌍시옷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욕도 막 너무 저질스러운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랬는데 3년 만에 전두엽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전두엽에 종양이 이렇게 암이 있으면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성적인 게 다 흩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B번을 볼게요. B번에 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전두엽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부적절하고 억제되지 않은 행동, 부적절한 감정, 동기가 사라지고 치매가 유발되는 게 전두엽 쪽이에요. 전두엽 보시고, 그 두정엽이 꼭대기인 건 아시죠? 예, 꼭대기 쪽이고, 여기서는 볼만한 게 뭐 이렇게 없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측두엽은 이 옆에 있으니까 귀 쪽이겠구나 아실 거예요. 후각과 청각 연결돼 있고, B번 보실래요? 측두엽의 기능장애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환호, 환청, 언어 이상이 일어난다. 후두엽입니다. 후두엽은 뒤쪽이고 요게 이제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 시각. 그렇죠? 이걸 다 외우기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 좀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변형계가 나왔습니다. 변형계는 4개를 합해서 변형계라고 하는데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 그렇죠? 근데 얘가 2번을 보실래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물적 행동의 중추예요. 동물적 행동. 뭔데요? 공격적이고 희노애락, 술 먹고 막 자기 막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성욕, 식욕, 이거 몽땅 합해서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희노애락, 공격적이고 막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이쪽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이쪽가 하나하나 볼게. 해마 볼게.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다량의 신경 전달 물질. 그럼 우리 해마가 좀 부족한가 봐. 우리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잘 못 가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나 알츠하이머 질환에서는 해마의 광범위한 변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알코올 중독, 알츠하이머 질환은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마 쪽이구나 하시면 되고, 특히 새로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줬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치매 환자들은 이렇잖아요. 자, 요거 볼펜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이크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이따 5분 뒤에 물어볼게요. 그 5분 뒤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해마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편도체. 자, 편도체는 성난 감정을 유발하고 불안과 공포의 조절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상 있고, 시상하부 있고. 자, 시상하부 쪽 잠깐 보실래요? 호르몬, 식사, 음주, 먹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옆으로 쭉 가시면 성적 행위. 이것도 있습니다. 결국 먹는 것과 성적 행위를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B번 기능장애를 보시면 과식, 가음에 성적 기능 부전까지 들어가는 게 요 시상하부 쪽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하여튼 뭐 능력껏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뇌관 있습니다. 뇌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손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좀 신경 쓰실 건 변형계 쪽이 좀 신경 쓰시는데, 왜 변형계에 포커스를 두냐면, 우리 정신 쪽에 있는 환자들 이쪽 부분에 조금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자꾸 나오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반가로 2번으로 가셔서 이제 뇌 영상 기술. 이것도 별건 아닌데, 자, CT, MRI 알고 계시죠? 그렇죠? CT 뇌 구조 찍는 겁니다. MRI 역시 뇌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CT보다 조금 더 명확한 게 MR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거기 MRI의 세 번째 줄 보실래요? 종양 알츠하이머형 치매. 이거에 딱 보여주는 게 MRI. 그래서 치매 환자들한테 MRI 이거 좀 찍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빔이 있습니다. 빔이든 그러니까 뇌 활동을 찍는 거예요. 뇌 활동을 찍는 게,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찍는 게 빔 뒤로 가시면 펫 뒤로 가세요. 그 다음에 스펙트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뇌의 기능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펙트 마지막 거 보세요. 마지막 거 보시면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에 중요한 게 스펙트. 그죠?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에 좋은 게 두 개는 결국 뭐예요? MRI, 스펙트. 예,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외우긴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신결 전달 물질인데 저도 이거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정리를 했다는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는 거지. 그치?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을 모두 5개 있을 거예요.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근데 이 중에서 세로토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가바 5개입니다. 근데 이게 증가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감소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좀 볼 거예요. 일단 도파민은 증가됐을 때 조현병 조증이 일어납니다. 조증. 자, 그리고 감소될 때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노아에피네프린 거의 비슷하네. 증가됐을 때 조현병, 감소될 때 우울증. 자, 세로토닌 역시 조증, 조현병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될 때 우울증, 자살까지도 가네요. 아세틸콜린, 알츠하이머형 치매. 우리 치매 얘기할 때 이거 자주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안장애 조현병이 가바예요. 그렇죠? 이게 감소됐을 때. 그러면 조현병 하면은 정리합시다. 조현병. 조현병이면 도파민 증가, 노아에피네프린 증가, 가바 감소, 그렇죠? 그리고 세로토닌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다시 한번 외우실 자신 있어요? 외우실 자신 있어요? 자, 조현병이면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증가입니다. 그리고 가바는 감소입니다. 가바는 감소.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감소. 그게 이제 아세틸콜린이 감소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외워주세요. 천천히. 있지? 천천히 외우시면서 제가 틈틈이 물어볼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를 지금 외우시라고 했냐면 질환별로 주로 사용되는 방어기제. 아까 우울증이면 함입. 그렇죠? 편집증이면 투사. 투사 맞지? 편집증이면. 예. 그거 좀 기억할 줄 있고. 공황장애면 억압. 무의식입니다. 억압. 요것도 기억하시라 했고. 조현병이면 자, 증가되는 거 뭐예요?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또 세로토닌. 그치? 그리고 가바는 감소된다. 그래서 조현병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자, 벌써 일주일의 마지막으로 축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역동 이해를 하는데, 이쪽 부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쪽 부분 안 나온다고 제가 쿨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게 이걸 좀 기본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드, 자, 초자 이거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도 시험 문제 좀 나온 적은 없어서 대놓고 나온 적은 없어서 일단 요거 그림 비슷한 거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자, 초자, 이드. 그리고 이거를 은근히 이해를 못 하시던데 이게 약간 두껍습니다. 이쪽이 의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의식입니다.
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의식 하면 자, 일단 의식입니다. 의식은 뭐와 뭐로 연결돼 있어요? 뭐와 뭐로 구성돼 있어요? 자와 일부 조금이죠. 조금. 요거 일부 초자로 되어 있다.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전의식입니다. 전의식은 뭘로 구성돼 있어요? 일부의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뭐예요? 초자지. 이쪽은 뭐예요? 자지. 일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와 초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무의식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드, 또 초자, 또 여기가 어디예요? 자지. 일부 자지. 일부 자. 그치? 일부 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보기 중에 나오는 답을 쓸 수 있겠어요? 보기 중에 나와요. 그쵸? 예. 그래서 요 그림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림만. 그래서 자, 초자, 이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서 이따가 읽을 겁니다. 좀만 쉬었다가, 좀만 쉴게요.